애도 못 냈으면서 이 집에 있을 생각하지 마라. 시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3년 동안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울고, 혼자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 방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저가 아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향 냄새가 거실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7명이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의 형님 내외, 그리고 남편과 저. 시아버지가 절을 올리고 차례로 가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상 끝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이 끝나고 상을 물렸습니다. 형님 댁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그냥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애들 많이 컸네요. 남편이 조카들 머리를 쓰다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어. 시간 빠르지? 형님이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애들 키우는 재미로 사는 거지. 애가 없으면 뭐하러 사나? 저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수세미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저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드릴까요? 시아버지가 손을 저었어요. 됐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형님 댁 식구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먼저 갈게요. 조심히 가. 문이 닫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넷만 남았어요. 저는 상을 치우러 갔습니다. 접시를 들어 올렸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저는 손을 멈췄어요. 접시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탁자 위에 봉투를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두툼했습니다. 이거 남편을 향해 밀었어요. 남편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원비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병원? 남편이 되물었어요. 애 검사하러 가봐. 둘 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결혼한 지 3년 됐어. 시아버지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애 하나 없잖아.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네는 둘이나 낳았어. 너희는 왜 안 되냐? 남편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애 못 낳으면 이 집 나가야 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뭐? 그런 말씀은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하나씩 들어 부엌으로 날랐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차가운 물에 담겼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어요.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불을 펼쳤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게.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벽을 보고 누웠어요. 자요.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옆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애 못 낳으면 이 집 나가야 돼. 그 말은 협박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시아버지는 정말 저를 내쫓을 생각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 마셨어요. 병원 언제 갈 거야?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빨리 가봐. 아버지가 계속 물으신다. 시어머니가 컵을 싱크대에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밥상을 차렸어요.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신문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시아버지가 신문을 접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부엌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너는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왜? 설거지하고 먹는 게 편해서요. 시어머니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며 저를 봤어요. 눈빛으로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행주를 빨았어요.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예약할까? 네. 산부인과 괜찮은데 알아봤어. 강남에 있는데.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난임 검사라고 쳤어요. 여러 병원이 나왔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는 저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병원이요. 혼자? 네.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병원은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 창밖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에 사람이 많았어요. 젊은 부부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문진표를 받습니다. 남편분은 안 오셨어요? 네. 검사 결과 나오면 같이 상담하시는 게 좋은데. 혼자 들을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체열, 초음파, 여러 가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어땠어?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응. 결과는 일주일 후래. 그래. 수고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옆에 놓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결과지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세요. 저는 24이었습니다. 남편분 검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부부가 함께 검사 받으셔야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봉투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과 나왔어? 네. 어떻게 나왔는데? 저는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이상 없대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문제가 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검사해봐야 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문제일 리 없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TV를 켰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접어 넣었어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동생 내외였어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왔습니다. 거실이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아이고, 애는 아직이야? 작은아버지 댁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아직? 요즘 애들은 늦게 낳나 봐. 우리 때는 결혼하자마자 낳았는데.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해봤대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결과는 며느리는 이상 없다는데. 그럼 아들이 문제네? 아니, 우리 아들은 아니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오늘 친척들 왔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응. 아버지가 검사 결과 얘기하셨어. 남편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당신도 검사 받아야 돼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실까봐. 그래도 받아야죠.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남편도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말 문제는 저일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시아버지 방을 청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외출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장에 갔습니다. 집에 저 혼자였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옷장이 닫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볼펜, 메모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옷장 위 선반을 닦았습니다. 손이 뭔가에 닿았어요. 낡은 상자였습니다. 내려서 열었어요. 낡은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어요.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봉투였어요.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글씨가 발에 있었습니다. 날짜를 봤어요. 2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진료 기록지가 나왔어요.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 손이 떨렸습니다. 아래쪽에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어요. 자연 임신 불가능. 공여 정자 시술 권유. 저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같은 병원, 다른 날짜. 6개월 후 재검사 기록이었어요. 소견 동일. 치료 불가. 봉투가 3개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렸어요. 방문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럼 남편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을 받아 냉장고에 넣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왔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응.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시아버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반찬을 집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배가 안 고파요. 아까부터 이상하더니 어디 아픈 거 아냐?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괜찮아? 응. 오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피곤해서 그래.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찍 자. 그럴게. 남편이 방으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행주를 빨아 널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약을 꺼내 삼키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약통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뭐 볼 일 있어? 아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머리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청소했어. 어디? 아버지 방. 남편이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방? 왜? 시어머니가 청소 좀 해달라고 하셔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의 얼굴, 코, 눈. 시아버지와 닮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닮았어요. 이마, 인매, 턱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봐?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어요. 남편이 옆에 누웠습니다. 자, 응.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모두가 믿어온 이야기가 거꾸로 된 건 아닐까요?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몰랐을까요? 시어머니는. 저는 이불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그 방에 다시 갔어요. 시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서 상자를 내렸습니다.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매일 그것을 만졌어요. 꺼내볼까 말까? 새벽마다 밥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끔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원 예약을 미뤘어요. 그날 저녁 형님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형님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형수님이 과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거실에 6명이 앉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 내외, 남편, 그리고 저. 형수님이 과일을 깎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애들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맡기고 왔어요. 형수님이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형님을 봤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죠.
프로젝트가 몇 개 겹쳐서요. 그래도 잘 되는 거 보니 다행이다. 시아버지가 웃었어요.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저는 차를 따르다 손을 멈췄습니다. 우리 큰아들. 가슴이 뛰었어요. 형님이 남편을 봤습니다. 너는 병원 갔다 왔어? 아직? 왜 아직이야? 벌써 몇 주째잖아.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자꾸 미루더라고. 형수님은 검사 받으셨다며요? 형수님이 저를 봤어요. 네. 결과는요? 이상 없었어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동생이 문제네. 빨리 가봐야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멀쩡한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집안 남자들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정말 다 멀쩡하세요? 무슨 소리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봉투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꺼낼까 말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봉투를 집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시아버지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식탁 위에 떨어졌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아버지 방 청소하다가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멈췄어요. 형님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죠? 다시 읽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이 봉투를 가져갔어요. 읽었습니다. 무정자증?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무정자증이라고요? 20년 전 기록이네. 그럼 형님이 말을 멈췄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시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에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수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형님이 천천히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진짜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세요.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요? 진정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형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을 속였어요? 30년을. 남편이 형을 붙잡았습니다. 형, 너도 알았어? 아니, 나도 방금. 남편이 시아버지를 봤어요. 저도. 그럼 저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비틀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둘 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희 아빠가
아이를 못 가져서. 그래서 속였어요? 형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애 못 낳으면 나가라고. 본인이 문제면서.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3년 동안 저 혼자 잘못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저만 구석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야, 친척들 앞에서 병원 검사 받으라고 하셨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혼자 병원 다녔어요. 결과지 받고 울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아버지였네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부터 아셨으면서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3년 동안 잠도 못 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이 시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얼굴을 감쌌어요. 나도 아들이 갖고 싶었어. 내 핏줄을 이을. 그래서 며느리를 괴롭힌 거예요? 형수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본인 상처는 숨기고 다른 사람 상처는 후벼 팠네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야 아시는군요.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 하나 없었어요. 형님이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형수님도 일어났어요. 가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기다려. 시아버지가 일어났어요. 형님이 돌아봤습니다. 뭐 더 할 말씀 있으세요? 나는 너희가 내 아들이야. 피도 안 섞였는데요.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형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침묵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말해야 했으니까.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은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원래 끊었는데 다시 시작했나 봅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을까? 아니요. 아니었어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이 트자 시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 여는 소리, 서랍 뒤지는 소리.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멈춰 섰어요. 어디 가세요? 시골. 언제 오실 건데요? 모르겠다. 시아버지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맞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비겁한 놈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미안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짓 용서 못 받을 거 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 앞에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시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지.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남편을 봤어요. 가지 마세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시어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응. 저. 아버지 아들 맞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형도요? 그래. 너희 둘 다.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됐어요. 뭐? 저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피가 아니라 마음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응? 아버지는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자랐어. 우리 할아버지도 외아들인 나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어. 친척들이 우리 집안을 무시했지. 대가 약한 집안이라고.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할아버지도요? 응. 그래서 나는 평생 그 얘기만 들었어. 아들 제대로 못 낳는 집안 그런 소리.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아들을 낳고 싶었어. 내가 못한 걸 아들이 해주길 바랐어. 근데 나도 똑같이 됐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시아버지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어. 내가 당한 걸 그대로.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버지도 아프셨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그래도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알아. 아버지가 아팠다고 저한테 그래도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저는 앉았어요. 시아버지 맞은편에.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가? 이유를 알게 돼서. 시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는 할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 아직도 화가 나요. 서럽고 억울하고. 시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고맙다.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도 저도.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골 가 있을게.
언제 오실 거예요? 모르겠어. 반년? 남편이 말했습니다. 명절에는 오세요. 갈 수 있을까? 와야죠. 아버지니까. 시아버지가 남편을 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다. 저도 아버지 필요해요. 피는 안 섞였어도 남편이 시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시아버지가 남편 등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둘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떴습니다. 시아버지가 짐을 챙겼어요. 현관에 섰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가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며느리. 네. 잘 살아라. 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들어가서 쉬어.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괜찮아? 응. 고마워. 뭐가? 말해줘서. 아버지한테.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잘 살아야지. 응. 둘이서.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응. 나 좀 정리됐어. 그래. 아버지한테 전화해 봤는데 시골 가셨더라. 응. 일주일 전에.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아직 복잡해. 천천히 하세요. 고마워. 그때 말해줘서. 숨기고 사는 것보다 나아. 아는 게. 저는 웃었어요. 형님도 힘내세요.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습니다. 먼지를 닦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선반 위 상자는 그대로 뒀어요. 그것은 시아버지 것이었으니까. 언젠가 돌아오면 직접 정리하시겠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칼로 재료를 썰었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TV를 켰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국을 끓였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여보, 밥 먹어요.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여기 남아줘서. 저는 웃었어요. 저도 여기가 집이에요.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면 그 자리는 비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면 되니까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와서 행주를 들었어요. 내가 닦을게. 감사합니다. 둘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한 일만 생기실 거예요. 앞으로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